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면서 거래소가 2413.79포인트, 전일 대비 2.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4.80포인트, 전일 대비 2.16%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상승은 조금은 기대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강하게 이벤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아마도 승복을 좀 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좀 소음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둘 중에 한 분 누군가는 결정이 되겠죠. 어떤 큰 미국에서의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번 대선에 대한 불복 이슈가 더 가파르게 어떤 시장에 안 좋은 악재로 퍼진다라거나,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이번 대선이 진행된 그 시점부터는 이벤트의 불확실성이 소멸이 됐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악재였던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는, 그 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대주주 양도세가 또 부과가 되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다행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좀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간 현 상황은 소위 말하는 기회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기사들이 뭐 전일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했다. 물론 반려를 됐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만큼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대선까지 끝나니 오늘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양봉입니다. 코스피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아마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 2450포인트 지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돌파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900포인트 정도가 지난번 고점이었었죠. 2018년도에 940포인트였네요. 이때가 930포인트, 이때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역대급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눌림을 줘버리면서 이번에 다시 또 일봉상으로 상승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비열 상태가 되고,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한 87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900포인트를 돌파하러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 코스닥의 매매 동향이 이제 외인과 기관이 4일째 쌍끌이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오늘 외국인이 2699억, 기관이 1669억 시원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연기금은 3일째 소액입니다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매수에 좀 나서고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외인이 1조 1000억원 정도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기관도 4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조금 이제 맘먹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한 2500포인트 그리고 900포인트를 향한 랠리의 신호탄을 좀 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눌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좀 속된 말로 생뚱맞은 시장의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투심, 상승을 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의 이 투심을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탁금이 지금 50조 이상 되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50조 이상 이미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신용융자도 조금은 한 번은 또 한 17조 3천억 원까지 갔다가 조금은 좀 16조 4천억까지 1조 정도는 털고 다시 조금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우선은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신용의 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또 현금 보유를 하고 또다시 투자를 하고 또 현금 보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에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야말로 추가적인 정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가 확진자가 지금 85명 정도, 그래도 전일 125명보다 좀 낮은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130명, 120명이 육박할 정도로 매일의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잘 않고 있고요. 아울러서 세계를 놓고 체크를 좀 해봐도 미국 오늘 확진자 수가 어제와 같이 10만 명이 또 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 숫자는 1100명입니다. 하루에.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역대급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수준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12월 내 연내에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정도 수준이지, 드라마틱하게 어떤 반전을 가지고 백신이 발표되거나 나오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엄청난 시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조금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조금은 매매 동향도 좋고 또 너무 한꺼번에 시장에서 밀리지 않을 묵직한 종목, 그런 종목을 찾다 보면 코로나 쪽 관련해서 또 반도체, 뭐 철강, 화학,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한 꼭지로 이 시젠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이슈와 여러가지 움직임을 살폈을 때에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다만 이 차트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만원에 대한 돌파가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상승에 대한 변곡점 포인트가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장에서 앞서서 한 10만원, 13만원 정도에서 30만원까지 갔을 때도 이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그렇게 세 번째 다시 돌파를 시도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걸 뚫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한 이틀 눌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엄청난 상승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도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의 어떤 밀림과 온라인 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주주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선, 아울러서 곧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코로나에 대한 확산, 그리고 2차 팬데믹, 더블데믹까지 그런 여러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을 좀 세워주고, 그런 양봉이 이제 30만원을 목전에 뒀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14,700원 정도만 더 상승을 해주면 아마도 30만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4개월 거의 상간에, 3개월 상간에 네 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여기서 또 밀려버린다면 실망 매물 때문에 다시 한번 24만원대 인근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30만원을 돌파해 준다면 기대감에 의한 추세 상승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나오고 그 나올 때의 주체가,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 CJ의 매동이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금액이 143억이죠. 143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9일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또 2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 금융투자가 9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라는 주체가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순매수를 하지 않아서 기관이 언제 코스닥을 매매하나 하고 언제 코스피를 매매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금액도 더 커졌습니다. 143억 정도. 아울러서 외국인이 오늘 무려 733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모르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뭐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장중에 UBS하고 JP모건이 제가 사는 것을 좀 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순매수 하더라고요. 보통은 끝에 던질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순매수. 뭐 단기적으로 JP모건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도 조금은 단기적인 매수를 하는 경우도 최근엔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메릴린치가 주로 CS증권이라든지 메릴린치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가는데 뭐 UBS나 JP모건이 아주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도 조금은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으로 조금은 쥐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개인은 안타깝게도 867억이 털렸습니다. 이 정도 지금 상황에서라면 개인의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잡아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따져보면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733억으로 시젠, 2위 테스나가 174억입니다. 격차가 엄청나요. 아울러서 기관의 순매수는 시젠 2위입니다. 2위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은 테스나와 이 시젠에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다 몰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에서 봤을 때도 시젠이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I, 하이닉스 다음으로 5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전체 코스닥과 코스피 합친 종목 중에서도 이 시젠이 거의 한 15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 그만큼 오늘의 시장에서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의 외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관의 순매수는 또 역시 굉장히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 오늘은 좀 개인이 털겠지,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털겠지 하고 나가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도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본인들이 사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지 손실을 보려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금액 28만 5,300원 정도 금액 뭐 27만원 정도 금액에서 산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제는 아직은 역시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시젠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키한 신호가 시그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트래킹하면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가느냐, 저도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젠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오늘 어쨌든 순매수가 나오고 싼거리가 좀 나와주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인 내일 조금은 보통은 이제 투심이 금요일이면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잡음을 좀 내고 있죠. 불복에 대한 이슈,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 투표 이슈를 가지고 소송을 걸고 뭐 한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주말을 넘어가는데 과연 내일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만약에 내일도 거래소와 코스닥에 기관과 외인이 들어와서 순매수를 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다음 주 시장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돼 있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적 시즌의 마지막 주가 이어지죠.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 아직 대부분의 회사들,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공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CGN이고요. CGN 3쿼터의 실적이 언제쯤 발표될지 궁금하고 예상대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잘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슈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CG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이 강한 상승에 그동안에 조금 답답했던 그 꽉 막힌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조금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하나 꼭 새길 것은 시장은 항상 상승도 항상 하락도 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야말로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면서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저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투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시장도 강한 상승장에서 좀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